불편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는 기부금 납부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는 고향사랑기부제 통합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이나 농협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사랑 이음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데 크게 불편을 솔직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돈이나 물품이 오고 가는데 이 정도 인증 절차를 안 거치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괜찮다. 하지만 기부자의 이제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 이런 거는 인증을 받고 있는 시스템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요거는 좀 다양성을 갖다가 보장을 해서 기부자 입장에서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시스템이 운영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도시에 거주한다고 생각할 때 대면 기부를 할 경우 농협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농협 지점이 점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기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 불편하고 심지어 대면으로만 기부가 가능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내가 거주하는 마을에 정부 금융기관인 우체국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아이디어는 당장 제도에 저는 반영을 해도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제 이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한번 발걸음을 돌렸는데 되돌아오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다른 어떤 거 막 특혜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말고 이 시스템부터 보완하는 이런 절차들을 정부가 좀 책임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실장님 네. 고향사랑 기부 해보셨습니까? 저는 1월 1일 날 했습니다. 제가 이게 컴퓨터나 이런 걸 그래도 지금 제 나이 때는 좀 많이 다룬 편임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해서 인증을 받는데 14번의 창을 거쳐야 됩니다. 답례품까지는 또 9번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이게 23번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고향사랑 이음의 플랫폼에 이건 충분히 저는 이런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부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우 많이 적을 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오프라인으로 농협으로 가서 하는 경우에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절차는 간단합니다. 근데 결국 답례품을 받으려면 내가 직접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농협 직원이 직권으로 답례품까지 지정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행안부에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니 좀 어르신들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행안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이게 좀 복잡한 이유가 국세청 세액공제랑 지방세 시스템까지 무려 11개 시스템을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좀 더 사용자 편의적으로는 개선이 되리라 봅니다. 다만 개선이 되더라도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는 현장에서 더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개선이 된다면은 이 시스템 개선과 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고향사랑 이음 플랫폼은 정부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지방자치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지금 그런 문제점들을 엄청나게 더 많이 개선되어서 편의성을 기부자에게 저는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3번의 절차 듣기만 해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23번을 강조하면 어려운 게 우리가 처음 가입할 때 23회지 그 이후로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강조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발적인 이 기부를 유도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불편함을 줄여나가야 된다. 처음에부터 간단하면 좋을 수도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자체 유튜브 영상에서 쉽게 설명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IT 강국이니 기대를 안 해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우체국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네. 제도가 정착이 되어 가면 농협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금융권 인증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대부분의 금융 앱 안에서 기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황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번 6월 달부터 행안부랑 지역정보개발원에서 2차 포탈을 또 오픈을 합니다. 아, 네. 많이 개선이 되어서 편리성을 좀 도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민간 기업가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게 상업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왜곡되어 나타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우려를 해봅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제도 시행을 안 해봤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용자들이 편한 측면이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과의 연계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처음에 기부가 이루어질 때 2008년부터는 다 수기로 했습니다. 2012년부터 이제 그 민간 포털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데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40여 개의 민간 포털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계점은 뭐냐면 그 기부까지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수기로 세액공제와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원스톱은 시스템상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뜻의 원스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민간 포털이 들어오면 가장 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개인 민간 부분에서 다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3개 모든 지자체가 개별 포털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을 때에 포털을 만들 여력도 없는 지자체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십시일반 조금씩 내서 공공 포털을 운영하자라는 측면에서 모든 지자체가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70여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공공 포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향후 이제 유지관리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243개 지자체가 향후에 또 기부금을 모금한 비율로 나눠서 뭐 재원을 또 충당한다든지 다양한 안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공공 포털이니만큼 초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든지 단계별로 좀 하나하나 좀 개선을 해 나가서 이 공공 포털이 조기에 좀 정착될 수 있게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